시애틀 인근 에버렛에 있는 한 항공기 조립 공장. 이것은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으로 가로 1.1km, 세로 500m, 아파트 11층 높이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한 회사답게 하루 24시간 최대 15,000여 명이 이 공간에서 작업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장의 규모가 아닌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다. 2015년 한 해 보잉은 960억 달러, 한화로 약 112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The aerospace industry is about $144 billion. Not only is it important for our state in terms of production and exports and job creation and revenue for the state, but it is also important for our country. 거대하고 매력적인 시장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We have a jettison of the motors. And liftoff. Touchdown. Engine stop. Welcome back to Shepard.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미래 산업이라 불리는 항공 우주 산업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미국 대도시 평균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낮은 이곳은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이자 100년 전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사 보잉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전 세계가 미래 산업으로 주목하는 항공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630조 원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민항기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특히 높은 분야다. 2014년 약 278조였던 민항기 시장은 불과 9년 만에 80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항공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약 3만 개가량의 부품으로 완성되는 자동차보다 100배 이상의 부품이 필요하다. 부가가치 역시 자동차 산업보다 높아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첨단 기술과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립 라인이 1분에 약 2.5cm씩 이동하는 무빙 라인은 대표적인 첨단 기술 중 하나다. The moving line is a 777 innovation, and we take these fuselage sections, and all of the wires and ducting and systems are installed beforehand. They're delivered to the factory, and then in a much shorter time, the fuselage sections are connected together with all of the systems in there. A much more efficient way to build the airplane. 날개를 조립하는 과정에도 첨단 기술은 활용된다. 과거 손으로 작업하던 것을 3m나 되는 기계가 이동하며 날개에 구멍을 낸 다음 스트링거를 자동으로 붙인다. Now, for the future,
When we go to advanced manufacturing techniques, we saw before the riveting machines for the wings. So we're going to go even more advanced machines that can build any kind of wing quicker and with even more accuracy than they're already built today. 에버렛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워싱턴주 랜턴. 비행기 조립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공장을 찾았다. 이 기업의 인기 기종인 737의 제작이 한창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로 현재까지 약 1만 대 이상이 인도됐다. 빈 튜브 상태의 동체가 비행기로 완성되기까지는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과거보다 작업 시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었던 이유도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첨단 제조 방식 때문이다. 부품과 도구 역시 미리 정해진 자리에 준비돼 있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 결과 10년 전 매달 21대를 제작하던 것에서 현재는 2배 높은 42대로 생산량을 높였다. That is a dramatic change in the way the world has really become shaped by aviation in general. And Boeing has been the leader all along, whether it's in technology, meaning safety of flight, or technology meaning efficiency of flight and reliability. You as a passenger knowing, when I say I'm going to be there, I'm going to be there. 이처럼 항공업계에서 선두기업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개방된 문화다. 자유로운 조직 문화는 혁신의 밑바탕이 되었고 그 결과 5년 연속 항공우주 분야 기업 중 혁신 부문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Yeah, the aerospace industry is growing, but also global competition is growing as well. And there are more competitors worldwide than ever before vying for that aerospace market.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하고 있는 항공우주 산업.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현재는 어떨까? 2014년 항공우주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된 경남 사천시.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사천에 있는 한 항공기 생산 기업. 필리핀 정부로부터 주문받은 전투기의 성능 테스트 작업이 한창이다. 2006년 대한민국 공군의 고등훈련기로 개발된 T-50의 수출형 기종이다. 항공기를 한번 개발해 놓으면 수명이 한 20-30년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항공을 저희들이 개발을 안 하고 구매를 할 경우에는 성능 개량할 때마다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원하는 성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항공기와 같은 무장은 반드시 독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고등훈련기는 필리핀을 비롯한 7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미국 수출을 목표로 록히드 마틴사와 공동 개발한 T-50A는 2016년 6월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경쟁 기종 중 비행 성능이 있어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의 첨단 무기 개발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로 양산까지 18조 원이 소요되며 2026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수출까지 고려하면은 약 지금 1,000대 정도 지금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고, 그게 실제 이루어지면은 약 180조 원의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역사는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다. 매출 규모는 약 3조 1천억 원 정도로 세계 시장의 0.6%에 불과하다. 기술 격차 또한 1위 국가보다 현저히 떨어지며 일본이나 중국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민수와 또 군수가 병행해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 민항기 개발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이제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과 또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인적 자원들이 뭉쳐지면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꼭 실현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015년 일본은 자체 기술로 제트 여객기 개발에 성공했다. 2008년 개발에 착수해 7년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현재 7개 항공사로부터 400대 이상을 수주했다. 중국 역시 최근 상업용 여객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물론 2016년 한 해만 무려 22차례나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항공우주 산업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투자도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이, 회임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처럼 만일에 중진국 이하 나라들이 항공우주 산업을 하는 거는 상당히 버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규모, 그리고 이제 외국의 일부 우리가 충분히 니치 마켓이라 해서 틈새 시장을 우리가 노릴 수 있다. 결국 국내 개발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항공 분야의 산업화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 산업의 선두 그룹이 된 기업의 비결은 무엇일까? 프랑스 남서쪽에 위치한 툴루즈. 프랑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남부지역 최대의 산업 문화 중심지다. 유럽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인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항공산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도시 곳곳에 있다. 이곳 사람들에게 항공산업은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한다. Em có
grand-père travaillait dedans, donc du coup ça m'a un peu... J'aime bien cet endroit. Mon papa il travaille à Airbus. Ah ouais. Et donc il m'apprend beaucoup de choses tous les jours, donc voilà. Il m'emmène visiter Airbus, il m'emmène visiter les avions, donc je trouve ça culturel et c'est bien. C'est un symbole, c'est quelque chose, c'est une usine très importante parce que c'est la première usine qu'on appelle ça, qui prend beaucoup d'emplois, qui crée beaucoup d'emplois et tout, mais aussi c'est là où c'est mon beau-frère qui travaillait avant ici. Maintenant qu'il est à la retraite, il travaillait. 툴루즈의 풍경마저 바꾼 항공산업. 1969년 프랑스 툴루즈에 설립된 유럽 최대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1916년 설립된 보잉에 비해 반세기 이상 짧은 역사다. 그러나 2003년 설립 34년 만에 선두 기업을 제치고 민간 항공기 부문 1위로 등극했다. (2015년) 한 해 약 80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중 순수익만 5조 원에 달한다. 쾌적한 공간과 작업 환경은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켰다. Ben, je trouve qu'ici, on est très très bien. On a de l'espace pour travailler. Comme vous constatez, on est dans un open space qui est conçu pour travailler de manière tranquille. Au niveau de l'endroit, c'est très flexible. Et au niveau des accès, si moi, il faut que j'aille chez le médecin pour un petit rendez-vous, il est très facile de partir et puis revenir. 하늘을 나는 7성급 호텔로 불리는 A380의 조립이 한창이다. 이 비행기는 대형 여객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경쟁사의 747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됐다. 2007년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처음 운행한 세계 최초의 복층구조 여객기로 현재 이 기업을 대표하는 항공기다. Les entreprises aéronautiques européennes étaient en désarroi après la Deuxième Guerre et ils avaient un tas de différents avions qui se concurrençaient entre eux, mais aucun de ces projets, ces programmes ne pouvait attirer l'investissement nécessaire vraiment de percer et de réussir. Donc Airbus est né d'un constat que les pays européens individuellement ne pouvaient pas proliférer dans l'aéronautique tout seul et l'industrie était plus fort ensemble. 조립이 진행되고 있는 동체 내부. Donc là, nous sommes dans la soute avant de la 380. Alors, nous y faisons une première jonction. Ça veut dire que nous rentrons les tronçons au départ. Bon, là, vous êtes sur un avion fini, mais au départ, nous rentrons les tronçons l'un dans l'autre et nous jonctionnons à ce niveau-là. Aujourd'hui, premier poste, il est nu, parce que nous n'y faisons pas grand-chose. Nous y faisons un petit peu d'électricité dessus, mais le reste est fait sur les postes devant. D'accord? Donc aujourd'hui, on reçoit le cockpit à nu, comme ça. D'accord? 모든 조립 공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날개 부분은 유압이 높아서 결합 작업 시 전문성을 요구한다. Tous les systèmes hydrauliques avions sont montés ici. Tous les systèmes hydrauliques avions. Voilà. Comme vous pouvez constater.
très importante. Les gens qui montent ces parties-là ont souvent de l'expérience. C'est des gens d'expérience parce qu'il y a beaucoup de responsabilités avec des qualifications pour les personnes qui travaillent dans les zones.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독일, 스페인이 연합해 만든 이 기업의 성공 비결은 각국의 부존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고 기술적 특성에 따라 생산 분야를 분업화한 방식 때문이다. 각국의 전문화된 분업 생산 방식은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숙련된 노동으로 생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전문성은 강화했다. 사개국에서 제작된 중요 부품들은 툴루즈 공장으로 보내져 최종 조립되는데 도착 전 이미 품질에 대한 검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조립 시간 역시 단축된다. Également, je pense que la clé de réussite d'Airbus dans le monde, c'est la diversité des gens qu'il y a dans Airbus. Quand on est obligé, avec de divers points de vue, de s'entendre, ça nous aide aussi de rester beaucoup plus proche à nos clients. 에어버스의 성공은 툴루즈의 지역 경제에도 큰 역할을 했고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세계적 항공 클러스터가 된 툴루즈는 프랑스 항공 산업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까지 운항했던 항공우편용 비행기의 최초 출발이었으며 항공우주 관련 연구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던 곳이다. 항공우주 산업이 이 지역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 정도로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Pour la création des pôles, c'était aussi dans un contexte de compétition européenne et mondiale, de renforcer les capacités sur la même ville, pour Toulouse, mais aussi dans d'autres villes qui font partie de notre pôle, comme par exemple Bordeaux ou d'autres villes où il y a une activité aérospatiale. 전 세계가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관련 도시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친 상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불황을 겪고 있지만 항공우주 분야에서 특히 민항기 부분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C'est un marché où la croissance de ce marché est plus ou moins assurée pour des décennies à venir. Nous voyons un marché avec une croissance de 4,5% par an sur les 20 prochaines années. Pendant ces 20 prochaines années, le monde aura besoin de 33 000 avions supplémentaires. Donc c'est un marché qui est très prometteur pour l'avenir. 우리가 항공우주 산업이라 부르는 시장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매출이 높은 것은 민항기 부분이며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이 바로 항공정비, 즉 MRO 부문이다. 항공우주산업에서 싱가포르는 선두국가에 해당한다. 전 세계 민간항공, MRO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틈새 시장을 노린 게 바로 이제 금융의 중심이고 교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이제
굉장히 많은 해외 업체들이 들락거리고 해외 비행기들이 굉장히 들락거리면서 사실은 이제 허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MRO 시장을 크게 발전시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MRO 기업 중 한 곳을 찾았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지 30년이 넘었고 항공 우주형 엔진과 설계 및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특히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엔진은 전 세계 비행기의 25%에 사용되고 있다. 이 기업에서 생산한 엔진을 사용하는 항공사를 비롯해 다양한 항공우주 기업이 이곳의 고객이다. Our major customers are really advanced air forces around the world with our 5th generation fighter engines, but also our low-cost carriers and major airlines, whether they're freight carriers or key carriers, marquee carriers in regions, specifically like Korean Airlines and Asiana. MRO 산업은 항공기의 운항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이다.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항공 산업이 존재하는 한 MRO 산업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MRO 시장이 민간 항공기 시장 다음으로 매출이 높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항공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의 정비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MRO 산업에서도 핵심 분야다. This is after the performance. So what we do is we open up the cowls and we do like a full thorough check for the fuel and oil line checks if there's any leakage. So we do a visual check. Then we check the oil flappers to see the level of oil in the oil tank. And then if it's okay, then we just inform the engineer, then we will do follow-up with more filter check, test, and whatsoever. 그렇다면 이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 중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I think Singapore offers a lot of benefit for Pratt & Whitney. I mean, it has a very robust economy in terms of a system that we can count on, whether it's tech data laws or a great educational system for our employees. And so that really helps the benefit, helps the company. I would also say that EDB has been a very big supporter, but primarily the business case needs to make sense. And here in Singapore, it makes sense because of the infrastructure around the country as a whole.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 중 가장 주목할 점은 기업이 가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곳에서 운영 중인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 The A-Star Aerospace program is an international consortium. So our purpose actually is we say we are a consortium, and that means that we work as a group, as a team of people. Our focus is on pre-competitive engineering research, and this is what we call the low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where it is not put to competitive use yet. At that level, we believe that people can cooperate and become more efficient. A party in the present was allied with the firm. 최근 저가 항공사의 급속한 등장은 싱가포르 MRO 산업의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했다.
Even the pure water, which is a byproduct of hydrogen consumption, can be used to top up. The airlines that tell you the MRO is the most important thing because that keeps the aircraft flying. And today you see all over the world a lot of low-cost carriers. The low-cost carriers fly typically 8, sometimes more sorties or flights per day. And for that aircraft to be able to sustain that without breaking down, you need a very strong MRO. 싱가포르 국내 총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항공산업. 그 중에서도 MRO는 3%를 차지해 싱가포르 경제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분야다. In Asia Pacific, you see a very high growth. In fact, in the last 10 years and probably in the next 20 years, the highest growth in the world in aviation will be in Asia. And that includes North Asia, countries like Korea, Japan, China, Southeast Asian, Asia Pacific. Okay, right? 그 MRO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산업이죠. 우리도 현재 MRO가 뭐 그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여러 기업들이 MRO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엔진만 전체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요. 정부에서도 MRO의 중요성을 많이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MRO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정비 기지. 40여 년 전부터 미국과 한국의 군용 전투기와 헬리콥터의 정비와 수리를 담당해왔다. 지금은 민간 항공기 정비까지 영역을 넓혔다. 자동 시험 장비를 이용해 고장난 곳을 찾아내는 중이다. 항공기가 운항하면서요. 전방에 있는 구름이라든가 또는 그 터뷸런스, 이런 윈드시어 이런 항공기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미리 감지해서 조종사한테 알려주는 그런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항공기. 모든 부품과 장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안전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전문 정비사가 기종별로 작업을 담당한다. 정비 외에도 이곳에선 오래된 헬기를 무인화하는 시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육군에서 이제 그 신기종이 도입됨에 따라서 이제 이 오래된 헬기를 이제 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항공기의 기체 수명이 아직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체 수명이 있는 거를 사장시키거나 도태시키면은 그 경제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인화 시켜가지고 정찰 헬기나 또는 공격 헬기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무인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최근 미 해군에서 개발한 무인 헬기 파이어 스카우트의 4분의 1 정도의 비용이면 우리 군도 무인 헬기를 보유할 수 있다. (1년에) 지금 그 무기체계 획득하는 비용이 한 17조 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뭐 70% 이상이 항공우주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항공우주 쪽이 이제는 무기체계로서도 각광을 받는 거고요. 신뢰성만 확보하고 그리고 투자만 좀 되면은 결국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국산화가 수출 산업화가 가능할 거다. (100년) 전 비행기는 사치품이었다. 하늘을 나는 꿈을 현실이 되게 했던 인류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만든 당시의 비행기는 목재와 철사 그리고 천으로 만들어졌다. 보잉을 창립한 윌리엄 보잉은 언젠가 비행기가 철도나 자동차처럼 우리 일상을 지배할 것으로 생각했다. 한 세기 동안 외관은 비슷하지만 기술적 혁신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룬 민간 항공기 시장. There became a time about 15 years ago where a lot of aspects of the commercial jet airplane were getting very, very equal. And so the whole entity was at the risk of becoming a commodity where all you do is compete on price. That was the impetus. As things were getting, as the products were getting among the competitors were getting more and more the same, we wanted to look for what are some things that we can do to put us over the edge. Doors open already. 차별화 전략의 한 부분은 바로 객실 인테리어다. 비행기에 첫 발을 들여놓는 탑승구는 돔 형태로 만들어 높이를 높였고 조명을 활용해 개방감을 넓혔다. 고객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환영받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And they're designed so that no matter where you are on the airplane, you can see a window and you can see out. In fact, if you look around the airplane, you see windows over seats. Doesn't happen on any other airplane. 조명의 색 하나에도 전략은 숨어 있다. We choose blue and we recommend blue for boarding because it's the most natural leap for the human brain and connection with sky. But literally any color is possible. And airlines can choose to do, they get the flexibility to choose what is right for their business model, for their brand promise. 승객의 잠재된 요구까지도 파악하고 심리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객실 인테리어 사업. (2020년에는) 30조가 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을 입증하듯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And then who knows what technology is going to bring as virtual reality, enhanced reality, as that comes into play, the idea of that coming into the airplane as the goggles get, or the technology gets lighter and less obtrusive. You know, I mean, there's just all kinds of things that could happen with technology.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정부나 관련 기관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항공 우주 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은 신생 업체들의 등장을 가속화시켰다. 미국 우주재단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우주 산업 규모는 약 350조 원. 거대한 시장의 선두 그룹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주에 있는 한 신생 항공 우주 기업. 22년 전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작은 위성을 위한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에서 우주 구조물을 제조, 건설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목표는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기술이다. We saw very early on that orbital debris was going to be a real problem for the future health of our space industry. So we have done quite a lot of work trying to develop affordable and practical solutions for removing satellites at the end of their mission and also being able to go up and capture pieces of space debris and remove them from orbit so that we can keep low Earth orbit from becoming too crowded with space debris, dangerous space debris.
22년 전 이런 기술에 대한 수요는 물론 관심조차 없던 상황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했다. that will transform that raw material into the key satellite component. Now we essentially see that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위성과 스파이더 로봇이 필요하다. one of the things that gets me exciting here is I feel like 스파이더 로봇이 위성과 위성 사이에 전자그물을 짠 다음 그 그물로 걷어내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각국 정부에서 수명이 끝난 위성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우주 쓰레기 청소를 고려하고 있다. So we're much more encouraged about the prospects for that part of the business, but still there's no real customer yet for space debris removal. So we're developing the technologies and the capabilities, trying to get them ready so that when maybe 10 years from now, the industry and the community realize that we really have to go up and do something about the space debris environment, then we'll be ready to help that. 적은 자본을 가진 이들이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만으로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주 정부의 지원이 큰 버팀목이 되었다. People who come here and make money, so business owners themselves on a personal level, do not pay an income tax. We collect taxes on what's called a business and occupation tax, which goes on in terms of on the gross revenues that you do. So when you're a startup, you usually don't have any revenue yet. You'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omething new, so you don't have a large tax burden on yourself until you're actually creating a product. And then once you start creating the product and making and selling the product, then that's how our tax system works.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품질과 신뢰만큼은 인정받고 있다. 이곳에선 10여 년 전부터 미국 항공기 제조사의 꼬리 날개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 보잉 737 항공기의 꼬리 날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수평 꼬리 날개고, 지금 보이시는 저 끝에서 요 끝까지가 보잉 737 기종 수평 수지 꼬리 날개 라인이고, 한 달에 15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생산 방식인 자동차 산업과 달리 항공기 제작 산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노동 집약 산업인 만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민수를 발전해 온 거는 이제 정부의 획득 사업을 기반으로 한 군수 항공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서 저희가 민수 이 기체 산업이 사실 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이 항공 산업의 한 30%에서 40% 사이가 민수 산업이고, 민수 산업은 90%의 작업을 저희 협력업체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이를 위해서만도 한 60여 개의 메인 협력업체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한 110여 개가 넘는 그 주요 협력업체가 이 항공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항공우주 특화단지로 지정된 사천시. 세계적인 항공우주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그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항공우주 산업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년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이와 같은 IT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반으로 해서 항공 우주 산업에 진력하면은 반드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려는 사천시. 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One of the things that government does, which is very, very important for business, the best way to do that again is education. Have a good education system that businesses can take advantage of. If you have an educated and motivated workforce and opportunities by the government to incentivize the companies to be there, they will come. So training young adults to be ready for business so that businesses can hire them to further advance the aerospace industry. 항공우주 강대국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지닌 국가적 상황과 한계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이제는 당장 눈앞의 결과가 아니어도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과 가치 창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미래를 여는 꿈의 산업.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길 기대해본다.